자, 반갑습니다. 첫날이죠. 지난 11월, 12월 과정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단원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1, 2월 과정은 조금 공격적으로 예성 문제를 가지고 그 단원별로 정리를 하게 되죠.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천천히 설명하던 그 방법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문제에 기대 가지고 문제에 맞는 그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 수업보다는 설명보다는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교재든 좋으니까 그 교재를 펴서 해당 부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다시 복습을 통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좀 보충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일단 책이 나왔죠. 책이 나왔으니까 내가 예습할 자료가 내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문제풀이는 예습을 통해서 거의 많은 공부들을 해 오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는 공부를 거의 100%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받으시고 혹시 공부할 때 좀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보충하는 형태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아마 수업의 효과가 더 배가 될 수 있으니까 예습을 꼭 해 오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문제 푸는 것이 예습이 아니라 문제에 관계된 이론적인 내용을 싹 다 정리해 오는 것이 그게 예습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관련 내용을 천천히 정리하시면 아마 수업도 좀 재미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공부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앞에 배정을 어문 규정 좀 양을 조금 좀 줄였어요. 제 마음에 어문 규정을 좀 줄였고 그 뒤에 문법, 문법이 문제가 좀 제법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 두 가지가 공부할 때 수업을 진행할 때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지문을 이용한 내용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학과 비문학.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8주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해서요 진도를 맞춰 나갈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아마 앞에 어느 부분은 조금 진도가 좀 더디 나갈 수도 있다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3페이지 어문 규정부터 본 수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봅니다. 자, 우리가 배울 지금 이 어문 규정 이 내용은 우리 문화를 특강에서 배우는 그 내용입니다. 소위 4대 어문 규정이 있죠.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4대 어문 규정. 그게 표준어 규정, 또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라고 설명해 놓은 한글 맞춤법 규정, 그리고 로마자 규정, 외래어 표기법 규정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 속에 소소하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어 규정 속에는 표준 발음법이 있고 그리고 또 그 표준 발음법 내용 속에는 소리의 길이에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문법적인 내용과도 연관되어서 제가 문법편에 돌려놨지만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한글 맞춤법 규정 속에는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부호편에는 문장 부호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내용을 총망라해 가지고요. 어문 규정편의 내용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총칙이죠. 맞춤법 총칙입니다. 우선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 동그라미, 소리 들었을 때 소리 동그라미, 어법에 맞도록 할 때 어법 동그라미,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어, 소리, 어법 우선 이 세 낱말에 끼워넣기 문제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예전에 서울시에서 표준 발음법의 총칙을 가지고 단어 끼워넣기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 단어 한번 봐두십시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를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밑줄 쳐놨으면 기억, 소리 들으실 때 이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표기하고 발음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좀 고상하게 표음주의식 표기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어법에 맞게 그럼 반대겠죠. 표기하고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음대로 적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일명 형태 내지는 표의주의식 표기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태 내지는 표의주의식 표기법 이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요거요. 각 형태수의 본 모습대로 적는 것을 두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요거요. 표기하고 발음이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되게 판단으로 좀 수월한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결정적으로 문제 풀 때 저게 큰 도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기억인지 니은인지의 판단의 기준을 여기에 맞춰라고 하는 편입니다. 각 형태수의 본 모습대로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됐죠? 요겁니다. 폰으로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천천히 찍으셔도 됩니다. 됐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번 해봐라. 맛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읽어볼까?
이래 봅시다. 요거 A입니까? 아니 다시 기역입니까? 니은입니까? 자, 발음하면 이렇게 되죠. 구치 되죠. 자, 일단 표기와 발음이 다르죠. 근데 막 요것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요건 무엇과 무엇의 기랍이고 굿다란 말의 접사 이의 기랍이죠. 그래서 굿다의 굿 살아 있고요. 그리고 접사 이 살아 있습니다. 각 형태에서의 본 모습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니은이다. 막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요. 다, 달 이해하겠습니다. 발음할까요? 다, 리가 되죠. 표기의 발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요것입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요걸 제 형태 소대로 밝혀 적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달, 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형태수의 본 모습으로 적었으면 이렇게 적는 것이 맞겠죠. 근데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어 놓았죠.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입니까? 니은입니까? 그럼 기억이죠. 판단의 기준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보다는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으십시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종합적인 문제가 지금 1번 같은 문제입니다. 이건 조금 제가 기출을 좀 변형시켜 놨는데요. 자, 일단 이건 충분히 이해하시다 보고요. 자,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조건이 기억 표준어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라인에 표준어가 아닌 것을 한번 속간해 보십시다. 2번 아니죠. 그 맞춤법 틀렸죠. 칠판. 이거 겠습니다. 시옷을 찍게 허락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두 글자짜리 한자 중에서 시옷을 찍게 허락된 것이 있죠. 6개가 있죠. 6개 다 안 불러보십시오. 순서는 없어요. 근데 6개는 다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곡간, 셋방, 잣간, 퇴간, 횟수, 숫자. 그 6개는 지금 없죠. 네, 틀린 것입니다. 틀렸죠? 뭐가 맞습니까? 울력성당 내지는 완력성당, 울력성당 내지는 완력성당이 맞는 말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방골의 우릉생이는 원래 맞는 말입니다. 우릉생, 멍게 우릉생이 복수 표준어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것입니다. 다만 일단 2번과 3번은 표준어가 아니니까 일단 속아내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러니까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게 이것은 각 형태수의 본 모습들을 적은지를 판단해 보십시다. 자, 수 당나귀는 무엇과 무엇의 기랍이고 수와 당나귀의 기랍이겠지. 그러면 이건 각 형태수의 본 모습들을 적었다면 수 당나귀가 맞겠죠. 근데 그렇게 안 적고 있죠.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이것은 니은이겠죠. 맞죠? 맞는 것입니다. 살코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살과 고기의 기랍이 있을 것인데 이게 각 형태수의 본 모습들을 찍었으면 살고기가 되어야겠죠. 근데 그렇게 안 적은 것은 결국 각 형태수의 본 모습들을 찍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니까 이것이 맞죠? 니은이 맞는 것입니다. 됐고요. 자, 오뚜기. 자, 이것이죠. 오뚝이란 말과 이의 기랍이죠. 맞죠? 그래서 이 적을 때 어떻게 적습니까? 오뚝이라 적죠. 이것은 맞춤법 자체가 틀렸죠. 이 자체가 틀렸습니다. 맞죠? 오뚝이가 맞습니다. 맞춤법 자체가 틀렸습니다. 자, 피부치 마찬가지. 풋이가 되죠. 물론 발음은 부치로 발음되지만요. 이렇게 발음된다고 우리 이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맞춤법 자체가 틀렸습니다. 맞춤법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것은 구경화인데 구경화된 발음은 표기에 반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 3번과 4번은 맞춤법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럼 답은 한 개밖에 안 남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보십시오. 홀쭉이. 이것은 홀쭉하다의 집사 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각 형태수의 본 모습들을 적은 것이고요. 마찬가지 이것이 학생 이였다로 발음되지만 이였다로 찍지 않았죠. 이었다. 각 형태수의 본 모습들을 제대로 밝혀 적었습니다. 이것은 맞춤법 틀렸죠. 얼루기입니다. 얼루기입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왜 이게 아니고 이게 맞을까요? 이제 요건 이제 오뚜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맞춤법 규정이 있죠. 하다, 거리다가 될 수 있는 말 거기에 접사가 붙어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오뚝하다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접속어부터 명사가 된 것은 그 오뚝이라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근데 반대로 하다, 거리다가 될 수 없는 말, 될 수 없는 말의 접속어부터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죠. 그래서 얼룩하다, 얼룩거리다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다, 거리다 되지 않는 말이니까요. 얼룩이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대로 얼룩이라 적는 것입니다. 됐죠? 따지면 이것은 요 니은의 예입니다. 니은. 이것은 니은의 예예요. 물론 이거 맞춤부 틀릴 거예요. 이것은 니은의 예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오뚜기 같은 것은 이렇게 적고요. 이것은 티거스의 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성유트 맞춤부 틀렸죠? 쌍용입니다. 요거요. 첫 번째 자리가 아니면 지 원음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이것은 도움법칙에 의해서 쌍용이 되는 것입니다. 맞춤부 틀렸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총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총칙을 잘 이해하시되, 그래서 가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결국 니은인지 티것인지의 판단의 기준은 여기에 정하십시오. 각 형태소의 본 모습대로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가지고 니은과 티것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면서 묻겠습니다. 여자예요. 묻겠습니다. 니은입니까 티것입니까? 자, 이걸 각 형태소의 본 모습을 적었으면 어떻게 적습니까? 자, 이 말은 원래 이것이죠. 여자죠. 맞죠? 우리 남녀 할 때는 녀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 본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은 것은 결국 각 형태수의 본 모습대로 적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아니까 지금 따지면 니은에 열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과 티것의 판단의 기준은 그렇게 맞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규정의 예로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식의 유형은요, 이 조건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유형, 가령 지금 제일 앞에 명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명사로 시작되니까 4번 보기 보십시오. 오뚝이, 홀쭉이, 배불뚝이 할 때 오뚝, 홀쭉, 배불뚝이라는 것은 이건 명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사가 아니니까 지금 이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시가 될 수가 없겠죠. 4번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은 조건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됐고요. 자,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위에 티거 보니까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사가 붙었을 때 말은 그 말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3번 보기는 값어치, 벼슬아치, 반비다치 하면서 어치, 아치, 아치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이죠. 그러면 자, 이 규정대로 한다면 그 갑, 벼슬, 반빗이라는 원형을 밝혀 적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원형을 밝혀 적고 있지 않습니까? 따지면 이 용례는요, 요 티것의 예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 맞춤법은 맞습니다. 다만 이 예시들은 요 티것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시의 예외가 되는 예시라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보기는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2번 보기가 좀 그런데요. 칠판 보십시오. 2번 얌전, 억척, 점잔 이 말의 품사는요 각각 명사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설명하고 있는 요 명사 뒤에 수사 이가부터 이 예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참고로 부사는 이렇습니다. 얌, 전, 희 이게 부사고요. 점, 잔, 이가 부사입니다. 이게 아마 조금 좀 그랬을 것입니다. 이게 품사가 명사들입니다. 쌤, 저게 왜 명사예요 싶은데 저게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것이 부사일 때는 이런 모습이 부사입니다. 아십시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아래 규정의 예로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시옷으로 증가해서 시옷 표기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에서 시옷을 적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칠항의 설명 때문에 시옷을 적을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사의 시옷의 표기의 원칙에 의해서 시옷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 3번처럼 칠항을 가지고 시옷의 표기에 대한 것을 물으면요,
주의하시면 됩니다. 사이숏의 표기의 원칙에 의해서 숏을 측은과 구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묻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보기 중에서 사이숏의 표기의 원칙에 의해서 숏을 측은 것이 몇 번일까요? 그게 3번입니다. 3번.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사이숏의 표기에 몇 가지 원칙이 있죠. 우선 명사와 명사가 만나야 되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이나 있어야 되고 우리 고요가 한 글자가 있으면 숏을 적을 수가 있죠. 물론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지만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지금 3번이 고래하고 재. 고래치가 뭐냐면 방고래에 쌓인 재인데 그 방고래가 왜 그 우리 온돌방에 이렇게 구두를 놓을 때 이렇게 방에 골짜리를 이렇게 봐놓지 않습니까? 아궁이에 불을 떼면 요 굴뚝인데 이게 연기가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골짜리를 파두거든요. 요 위에 넓적하게 온 돌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불 기운이 지나가면서 이 돌을 태우겠죠. 돌을 태워가지고 방을 따시게 만드는 방법이 온돌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많이 떼다 보면 이제 재가 이 골짜리에 쌓이겠죠. 바로 그것이 고래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 놓는 것을 두고 방고래라고 이야기하고요. 구들고래가 틀린 말이고 방고래가 맞는 말이죠. 혹시 1번 보기에 있는 1번의 1번 보기가 바로 그겁니다. 구들고래가 틀린 말이고 방고래가 맞는 말입니다. 방에는 고래가 살죠. 냉탕에는 상어가 살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쌓인 요 방고래에 쌓인 재가 고래재입니다. 그래서 방고래, 고래란 말과 재의 기랍입니다. 자, 귀하고 밥의 기랍이고 나루하고 배의 기랍이죠. 명사 앞말이 모음 그리고 고유가 한 자씩 있어가지고 지금 사이숏의 표기 원칙에 의해서 적었던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요거 주의하십시오. 우리 국어는 시옷을 적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치랑의 설명, 요 설명 때문에 시옷을 적는 경우도 있고 사이숏의 표기의 원칙에 의해서 시옷을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요 사이숏의 표기의 원칙에 의해서 시옷을 적는 것을 잘 솎아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은 사이숏의 표기의 원칙에 의해서 적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노크를 할 때 not 있죠. 이것은 품사가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시옷은요 글자의 일부예요. 요 원칙도 사이숏도 아니고 그냥 글자의 일부예요. 우리 손 할 때 니은 받침이 글자의 일부이듯이 발 할 때 리을 받침이 옷 할 때 시옷 받침이 글자의 일부듯이 이것은 글자의 일부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글자의 일부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됐고요. 참고로 이 덧셈 할 때 덧은 접두사입니다. 뜻은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이숏의 표기의 원칙과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 접두사이죠. 다 접두사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부 다 사이숏의 표기와 관계없는 말이다.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됐죠?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답은 3번. 정리할게. 3번 같은 이런 식의 문제는 사이숏의 표기 원칙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로 치랑의 이해가 되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내가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내가 설명을 줄였어요. 사이숏의 표기만 가지고도 사실 한 3, 40분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못하니까 말을 좀 줄인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미흡한 것은 공부하시던 책에서 그 사이숏의 표기 원칙도 같이 한번 공부해 두시라 이 말입니다. 됐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바르지 못한 것이 들어가 있는 능성을 냈습니다. 단지 맞춤법 문제이죠. 이건 조금 공식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좀 잘 아는 것입니다. 두음 법칙에 얽힌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다 이야기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모음과 니은 받침 뒤라면 열유를 적고 그렇지 않으면 리얼유를 적죠. 자, 이런 공식이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고유하고 외래어 뒤에 오는 것만은 양란으로 적되 고유어도 외래어도 아닌 한자로는 그냥 량란을 적는 것입니다. 이런 공식이 있죠.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자, 필요하면 폰으로 찍어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이런 예들은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요 공식만 한번 적어두셔도 좋고요. 얘 다 적기 그러면 공식만 적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어차피 공부했던 책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문활교육 속에 다 있는 것이니까요. 그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욕심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오줌에 관한 것은 좀 이와 좀 다른 별개의 것으로 움직이는데요. 자, 칠판 화면 바꿀게요. 요거 오줌은 요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십시오. 이 오줌이 한자하고 결합될 때는 그냥 뇨라고 적는데 우리 고유와 결합될 때는 요라고 적습니다. 찍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제일 끝에 있는 가심난 그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외리에 플러스 량난이니까요. 양난으로 적어야 되거든요. 화면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4번 답은 4번이고요. 4번은 이것이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답은 4번. 나머지 다 맞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덤으로 우리가 방금 본 공식에 열률, 양란 이런 것이 있는데 요건 요건 왜 이렇게 적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고유어 자 잠깐 내가 앞에 요 공식을 보여드릴게요. 요거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고유어라든지 외래어하고 이 한자 요거 한자거든요. 만나면 요 한자는 별개의 독립된 글자로 봐요. 그래서 별개의 독립된 글자로 보니까 이건 두음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적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한자고 한자죠. 한자가 한자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적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본 이 가시어는 양난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요. 같은 그것은 거기에 준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고유고 이건 한자로서 이것을 별개의 한 개의 글자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음법칙에서 이건 연일에 적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적는 것이에요. 뭐 그런 사인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됐고요. 은근히 4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공식이 출제가 꽤 되니까 잘하면 암기해 두십시오. 비교적 좀 쉬운 공식이었지만요. 답은 4번이고요.